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권력의 법칙 시작합니다. 권력의 정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권력. 경전 현대판 군주론. 이 책은 모략과 암투가 횡행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들, 권력의 희생자나 패배자가 되었던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권력의 본질을 분석한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냉정한 권력의 세계를 파헤쳐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이면의 진실을 보여준다.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의 저자 로버트 그린은 최고의 권력자들만이 알던 비기를 현대의 권력 세계에 적용하였다. 인간과 세상을 움직이는 전략 포지션을 정확히 짚어냈다. 조직인으로서의 권력에 대한 배움. 1. 권력은 근본적으로 도덕과 관계가 없다. 권력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능력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권력은 게임이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당신은 의도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로 상대를 판단해야 한다. 2. 손에 쥔 패를 절대 한 번에 보여주지 말고 극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순서로 보여주어라. 3. 당신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끝없이 연습하고 연구해야 한다. 침착한 모습 뒤에 숨겨진 땀과 노력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을 드러내면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비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약한 존재로 비칠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도 연습하고 노력하면 당신처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흘린 땀과 당신의 비결을 감추어라. 그러면 신과 같은 고상함과 평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인간은 신이 가진 힘의 원천을 결코 볼 수 없다. 단지 그 결과만을 볼 뿐이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경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권력이란 결국 사람들을 당신 뜻대로 움직이는 힘이다. 윗사람에게 당신이 꼭 필요해지도록 만들어라. 당신 없이는 그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라. 사람들을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면 당신은 다른 종류의 독립을 얻게 된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함으로써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5. 절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 적당할 때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베푸는 것은 오로지 주인만의 특권이다.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며 아무런 독촉을 받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 주인에게 당신의 요청을 거부할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춤으로써 간청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의 호의를 쟁취하는 편이 더 낫다. 6. 적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진짜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규정된 적이 있는 편이 훨씬 낫다. 7. 교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교활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말라. 가장 커다란 교활함은 교활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8.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감추고 미련한 자는 그것을 드러낸다. 평판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감추느냐에 달려있다.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반드시 신중함을 갖추어라. 현실 정치를 바라보며 곱씹어보는 권력의 속성. A 사나운 행동은 권력이 아니라 무력하다는 표시다. 당신이 분노를 폭발시키면 사람들은 때때로 겁을 먹기도 하겠지만 결국 당신은 존경심을 잃을 것이다. 비평판은 권력의 초석이다. 평판 하나만으로도 상대를 위협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평판에 흠집이 나면 당신은 취약해지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 평판을 훼손하려는 공격 가능성에 늘 대비하고 미연에 방지하라. 한편 적의 평판에 구멍을 내므로써 적을 파멸시키는 방법을 익혀라. 적의 평판에 일격을 가한 후에는 옆으로 비켜서서 적이 여론의 몰매를 맞고 거꾸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라. C. 권력은 혁명을 시작한 자의 손이나 심지어 혁명을 가속화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법이 거의 없다. 권력은 혁명을 끝맺는 자에게 붙는 법이다. D. 역사 속에서 되풀이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착각이 하나 있다. 이는 권력을 쥐는데 커다란 장애물이기도 하다. 바로 전임자가 성공한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미신과 같은 믿음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변 환경과 조건은 과거의 그것과 절대 똑같지 않다.
이 무릇 군주란 자신이 명령하는 바를 백성이 스스로 원해서 따른다고 생각하도록 통치해야 한다. F 권력자가 무너지는 것은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 때문이다. 명심해. 그가 원하는 사람은 진짜 네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너라는 걸.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나 우리 모두는 일정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엔 누군가의 권력 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권력을 얻고자 한다면 정직은 버리고 의도를 숨기는 기술을 연마하라. 그 기술에 능통하면 언제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 훈계하고 있는 이 책이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잔인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기본적으로 이 책의 저자가 상정하고 있는 권력관계 속에 위치하는 인간상은 우리가 배워왔고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추구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상대를 속일 수 있고 자신을 감추어야 하며 잔인한 모습을 갖춘 자존심을 버리고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상이 그려지고 있죠.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이 본인이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땅은 그러한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지극히 비인간적이며 이기적인 극악한 처세술에 관한 책으로 읽혀지겠으나 이 책의 내용이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라는 점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저이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아테네 사절은 힘을 가진 자가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불공정한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위 문장을 부인할 수 없다 확신하고 있는 저에게 세상이 흉계가 난무하는 거대한 궁정과 같고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권력 게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 공연히 권력을 잃게 될 뿐이고 권력을 잃게 되면 비참해지기 마련이다. 불가피한 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에 논쟁을 하고 푸념을 늘어놓고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그 게임을 남보다 잘하는 것이 훨씬 낫다. 사실 권력을 잘 다루면 다룰수록 당신은 더 나은 친구, 더 나은 연인,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권력 게임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서투르게 다루는 것보다는 게임의 달인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저 스스로가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책에 실려있는 48개의 법칙들 중 말이 아닌 행동으로 승리를 쟁취하라. 자비나 의리가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라. 완벽한 궁정신하가 되어라. 싸워서 질 바에야 항복을 선택하라의 5가지만큼은 마이너스 지금의 제 상황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행동 지침을 만날 수는 없지 않을까라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지요. 뭔가 큰 프로젝트의 초안을 끝낸 것 같은 느낌이 갖게 됩니다. 한 번의 독서로 책 속 내용의 일부라도 완벽하게 모두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없었던 벅찰만큼 방대한 범위에 걸친 조언을 담고 있는 유용한 책이라 요약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란 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알려주는 한 여름밤에 보는 전설의 고향스런 책이 아닐까도 싶네요. 자발적 복종 1.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라. 재능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여서 일중독자가 아닌 천재처럼 보여야 한다.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했던 일도 겉으로는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 사람들은 당신의 땀과 노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이 얼마나 우아하게 그 업적을 달성했는지를 보여주어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지 그 일에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의문을 갖게 하지 말라. 2. 사탄이 여호와의 또 다른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넣고 싶어 하지 않는 더러운 일을 하는 도구 말이에요. 3. 기만과 가장을 추하고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 관계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기만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주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능력이다. 그리스 신화, 고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 고대 중동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기만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신들의 특권이다. 4. 항상 솔직하고 거짓 없는 사람은 나쁜 배우다.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사람은 귀찮고 거북한 존재가 될 뿐이다. 그들의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잠깐은 동정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정심은 곧 경멸과 짜증으로 바뀌고 만다. 5.
권력은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적은 끝까지 뿌리 뽑아 뭉개버려야 하며 되돌아와 우리를 괴롭힐 기회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숙명적 적대 관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이것이다. 화해는 생각하지도 말라. 승리는 오로지 한쪽에만 돌아간다. 그러니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6. 취향의 문제에 관한 한 주인에게 아무리 아첨을 해도 모자라다. 취향은 자존심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속한다. 주인의 취향을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 7. 힘이 약한 사람이 싸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약자를 도우러 오지 않는다. 자기들마저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다. 약자는 외톨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까지 권력의 법칙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